안녕하세요, 새남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 전에 했던 사회성 관련돼서 대충 한 10분씩 나눠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의를 해 드릴게요. 참고 문헌은 나무위키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이든 성인이든 집 안이든 집 밖이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의 기본 정의를 보면은 학술적인 정의로는 사회적 성수,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고 호감을 얻는 기술, 그 능력 정도를 얘기를 해요. 사회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호감도, 주위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치, 본인의 인성 또는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 수백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씩 한 개씩 어렸을 때부터 고쳐가면서 그것을 고쳐 나가는 동안 점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는 공평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디서 자랐는지,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부모가 누구였는지, 부모가 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깊은 애정을 너무너무 쏟다 보면은 과잉보호가 되고, 너무 안 주다 보면은 방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면은 아이도 마찬가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못을 했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은 아이조차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없으면은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은 아이는 계속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또 여러 사람, 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왜 그래 우리 아이한테, 뭐 아이가 이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는 그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옹호해 줬던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열을 정해요. 부모랑 같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 어머니를 자기 위로 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애착 관계가 돼버리면은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순위로 아버지로 놓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위에 서열로 올리게 되는데, 아이를 너무 옹호해주고 과잉보호해주고 그냥 필요 없는 칭찬을 해준다든지 너무 이뻐하거나,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거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는 점점 자기를 옹호해 줬던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놔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과잉보호가 굉장히 뭐가 위험하냐면은 나중에는 아이의 서열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본인 밑으로 보고, 아이는 자기를 본인을 이끌어주는 보호자라고 보지 않고 자기가 뭐든지 하는 행동에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경호원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를. 그래서 아이는 본인 위주로 다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은 떼를 쓰고 과격해지는 거예요. 또 이 과잉보호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항상 왕자처럼, 항상 공주처럼 생활을 해요,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 본인 항상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밖에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다들 잘난 사람인데 그 사람 사이에서 본인이 더 잘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깔아뭉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 과잉보호 받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폭력, 왕따, 이런 거를 시키는 주범이 돼버려요.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이런 주범인 아이들이 없는 집단에서 생활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집단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왕따라는 개념이 생기고,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 아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본인이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 옆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 주범 아이들이 거의 다 보면은 과잉보호를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제가 요전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아이에게 학대를 할 때, 학대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폭력, 성폭력, 정서폭력, 방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향에 의해서 아이들이 생존 본능이 생겨버려요. 이 생존 본능이 너무 일찍 생겨버리면 안 돼요. 생존 본능이 생긴다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이 정서 발달,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 부분을 제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이들이 사회성 부분을 버려버리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이거를 어린 나이 4살 5살 이때 아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같은 거 안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사회성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 줄 텐데, 이 사회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이런 걸 하려면은 일단 가족 간의 평온이 와야 되고, 부모가 너무 지나친 관심이나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애정, 이런 걸 쏟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고 뒤에서 봐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관심이나 아이를 봐주지 않는 이 방임이나 아이를 너무 때리거나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봐오면은 아이들의 생존 본능이 생겨가지고 사회성을 키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 다음 영상부터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회성이 없는 성인들 특징, 어쨌든 이 특징 또한 아이였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성인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예를 들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는, 아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가 먹었을 뿐이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사회성 특징이 성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다음에는 사회성이 없는 성인들의 특징,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끝내고요. 다음에는 사회성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끝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강의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